당원 직선제가 처리가 돼서 통과돼서 예. 중진 의원들이 반발을 하게 되면 예, 예. 중진 의원들이 한동훈 전 대표와 손을 잡거나 공동 전선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제 지금 이번 27일입니까? 이제 모레죠. 내일 모레 한다는 얘기 최고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있고 아니면 다음 주 그날 오후에 의원 연찬회가 있습니다. 네. 1박 2일. 그러면 뭐 제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아마 27일 날 의결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찬회가 바로 있으니까요. 오후에 연찬회도 네. 있는데 아마 격렬한 또 이런 어떤 반발이라든지 또 분열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 주 정도에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제 예상은.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보류는 했는데 이 의미가 제가 물러섰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네. 다만 기존에 강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겠나 하는 예상은 좀 들기 때문에 절충점을 찾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머리를 맞대야 되겠죠. 어떤 그런 뭐 254개 당협을 전부 무조건 뭐 한다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예를 들어서 사고 당협 중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네. 그 부분에서 우리 양해엽 최고가 말씀하신 대로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제도를 만들자. 그래서 그 결정도 다수로 하지 말고 최고위원회 다수 의결로 하지 말고 만장일치로 하자는 제안까지 했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불공정하거나 또는 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다는 의미를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아까 질문하신 대로 지금 만약 근데 강행한다. 예를 들어서 강행한다 전제를 했을 때는 사실 의총의 지금 어떤 공고라 해야 되겠습니까? 네. 의견이 묵살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 다른 당규를 보면 의원총회가 최고위원회를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최고위원회의 독자적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의 권한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기능에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당무에 관한 의견 개진 및 보고 청취를 받을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럼 왜 이런 걸 넣어놨을까요? 우리가 당헌 당규에 이 부분을 넣어놨다는 뜻은 최고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의원총회, 즉 의원들의 그 의중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당무에 관한 의원총회 의견 개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굉장히 존중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슨 기관 간의 그런 어떤 최고위원회 의원총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서로 침범할 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은 서로가 존중하면서 가야 당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권한은 우리에게 있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면 그럼 지금도 왜 이런 싸움이 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재청권이다, 임명권이다. 이제 권한 부분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 지금 국민들 앞에서 볼썽사나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떤 기관에 뭐 이건 내 권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거는 의원총회 권한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것은 정치가 아니죠. 정치라는 것은 이런 기능을 넣어놨다는 것은 권한은 최고위가 가지고 있더라도 의원총회 의견들을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아들이는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지금 당 지도부 이 부분을 추진했던 쪽에서 그렇게 했느냐? 네. 사실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실 의원총회 할 때 우리가 보고해달라고 막 요청하면서 보고되는 상황이라 봐야 되고 또 이런 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좀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느낌이었어요. 그게 의원들이 굉장히 불쾌했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의원들 통보받고 우리가 그 결정을 그냥 이렇게 의논하는 단계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당 지도부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좀 인지하시고 지금 아마 숙고를 더 하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데, 중진 의원들과의 그런 마찰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선이 넓어지는 게 좋습니까? 장 대표가. 그러면 중진 의원들도 그 이유가 한동훈 의원과 같이 하겠다 이런 마음까지 간다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네. 대안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장 대표가 우리 당을 계속 이끌어 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러면 우리는 한동훈 의원이 우리 당으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좀 두려움이나 좀 비토가 있었던 분들도 지금 장 대표가 하는 걸 보니까 장 대표 체제로 갔을 때 한동훈 의원이 들어왔을 때보다 훨씬 더 우리 당이 사당화되겠구나. 또 브레이크가 안 걸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중진들 생각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총의가 모이게 되면 이건 어마어마한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와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강하게 나가시는 것 제가 같은데. 지금 좀 보면 한 명의 정치인으로서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징계 정치, 관징계 정치라든지 이런 좀 느닷없는 이런 당원직 협의회 선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당이 제일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주당이 이렇게 실착하고 있고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고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조차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런 호기에 국민의힘이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안에 내부 분열과 안에 갈등과 제거로 인해서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더 이상 변화의 계기가 있을 수 없는 지금 좋은 기회가 왔잖아요. 네. 근데 이 놓치고 있는 데 대해서 얼마나 보수 지지자들께서 지금 한탄하고 계신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그 당원 직선제를 강행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중진 의원들의 불만, 뭐 불안감 예. 이런 게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뭐 어떤 그 식으로 표출이 될까요? 예, 사실 이 중진들께서 이렇게 뭐 쉽게 나서진 않는 분들이죠. 워낙 경험도 많으시고 또 묵직한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당 지도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서 잘 이끌어가기를 바라시고 또 되도록이면 좀 힘을 실어줘야 안 되는 마음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뭐 정치를 하면 그런 또 경험과 노하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하는 징계 정치라든지 또는 이런 당원 협의회 이런 어떤 선출 부분이나 당원위원장 선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이 어려운 이런 부분을 좀 밀어붙이는 부분. 그래서 자꾸 사당화 이런 말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 당을 오랫동안 지켜오시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시고 국민의힘에 몸바쳐 오시는 의원들께서 이 부분을 문제점을 공감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이게 개별적으로 한 곳곳에서 그냥 이렇게 간헐적으로 나오는 것과 네. 모이는 것은 다르죠. 그러면 그 역할을 중진들이 그 부분들이 근데 중진들이 지금 조금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저분은 저렇게 말씀하실 스타일은 아닌데 하는 분들조차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희들 아까 좀 처음 말했다시피 처음 어차피 대립각을 세웠던 뭐 대한과 미래 의원들이라든지 친한계 의원들 이런 부분들이 목소리 내는 거와 별개로 어쩌면 뭐 또 저분들 간의 싸움이나 이게 아니라 당의 전반적인 모든 분들 이런 데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 이것은 당 지도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될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